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녹화의 마지막 편이 되었습니다. 토지 투자 마지막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녹지지역 이야기를 하다가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사례가 있었다. 용도지역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다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보여드리지 않았더라고요. 녹지지역 이야기 잠깐 해보고 오늘 전체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 경매가 나온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금촌동 농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질문이요. 농지가 나왔나요? 뭐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용도지역이요. 용도지역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이 땅은 일종일반 주거지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용계획 확인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일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2009년 7월 31일자로 일종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2009년에 바뀌었다고요? 다시. 그렇다면 전자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지적도를 보았더니요. 초록색이네? 지도를 줄여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무슨 역이더라? 금촌역이네요. 예. 금촌역이 있고요. 금촌역 앞에는 여기 메가박스도 있네요. 영화관도 있고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있고요. 그 옆으로 놀이길이 한 요 얘네들이 이종일반 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종일반 주거지역이 되어 있고 요 초록색이잖아요. 원래 얘네들이요. 녹지지역이었던 것들입니다. 예. 원래 녹지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녹지지역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기분이 어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역 앞에 애들은 상업지역이고 그 옆에 애들은 주거지역이다. 오케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왕복 2차로죠. 왕복 2차로를 기준으로 요 오른쪽은 그 전에 녹지지역이었던 겁니다. 녹지지역이 있고 요쪽만 주거지역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녹지지역을 갖고 있다. 자, 다시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 투자의 포인트 어떻게 해요? 얘가 녹지지역인데 쓰임이 뭐였어요? 산이었어요? 밭이었어요? 예, 농지였죠. 농지. 그죠? 얘는 농지였다고.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따른 다른 규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얘는 밀고 다시요. 농지를 밀어서 시가지를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었죠. 그러나 이 금촌역 앞에 금촌동 이 일대가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당장은 녹지지역으로 만들어놓던 거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인데 어떤 녹지였을까요? 생산 녹지였거나 아니면 자연 녹지지역이었을 겁니다. 생산 녹지 또는 자연 녹지 형태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 지역이 커지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자체장 입장에서 금천역 앞에 금촌동 일대에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 가서 크게 택지개발지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처럼 이 녹지지역처럼 이렇게 가운데 왕복 2차로를 두고 녹지지역이면서 또 뒤쪽으로는 도로 때문에 이격되어 있는 다른 농림지역들하고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철도가 하나 지나가는 게 보이죠? 철도가 지나가면서 좀 녹지지역이 끊어졌다 말은 좀 그런가요? 단절되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러는 데다 그럼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서 이쪽에 늘어나는 인구들이 또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인구를 여기 사는 사람도 여기에서 집 짓고 살 수 있게끔 해서 인구가 배치되도록 하면 어떨까?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괜찮죠? 그럼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반대하지 않겠죠. 녹지지역 갖고 있다가 주거지역 갖고 되는데 반대한다?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면 또 다른 법에 행위자는 있나요? 없죠. 이런 것들이 녹지지역에 투자 포인트가 되는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녹지지역 투자한다면 이렇게 끼어있는 녹지지역이 있죠. 주거지역에 다 있고 주거지역에 다 있으면서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절돼서 뒤쪽 녹지지역들하고 끊어지는 데들 이런 데 녹지지역이 투자로 꽤 괜찮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녹지지역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이요,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이 있다.
그럼 이런 땅들이 먼저 일정 면적 이하라면 이런 땅들이 먼저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요, 그 옛날 말로 절대농지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절대농지는 필지별 개념이고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은 뭐 일대의 개념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받았던 사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주소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 용인시 종합운동장역 한번 볼까요? 지적 편입도를 보면 얘가 지금 녹지지역으로 나오죠. 여기가. 그죠? 전자지적도에서 보니까 이 땅이 녹지지역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녹지지역을 갖고 있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뉴스 하나 검색해 볼까요? 이런 뉴스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도시공사가 용인종합운동장 부지를 공영터미널을 만들겠다. 자, 여기 종합운동장 부지를요, 건축한 지 23년 된 용인종합운동장을 공영터미널과 호텔, 주상복합 등의 복합단지로 개발을 하겠다. 자, 요것만 읽어봐도 나오죠. 터미널이 들어온답니다. 주변의 도로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요? 다시요, 주변에 트래픽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무지무지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죠? 터미널이니까 뭐예요? 버스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어디가 멀리 가는 버스가 늘어나겠죠. 그럼 그 버스가 있으니까 그 주변에는 개발하면 안 된다? 된다? 요런 게 들으면 그 주변도 같이 많이 개발되죠. 그죠? 거기다가 호텔 들어온다. 용도 지역의 상업적 이야기가 나오네. 그죠? 뭐 그러면서 그 밑에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가진 사람 입장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니, 여기는 지금 자연녹지 지역인데 개발을 해가지고 터미널이라든지 호텔 부지로 개발한다 그러고 이 아래쪽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죠. 여기 소시지 색깔들 상업지역으로 돼 있죠. 그럼 얘 뭐야? 이 북쪽은요. 북쪽은 또 이거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이쪽은 아마 이종 일반 주거지역일 겁니다. 이 땅 갖고 있으면 뭐래요? 이 땅 갖고 있어. 그죠? 뭐야? 나는 왜 녹지 지역이야? 왜 녹지 지역이야? 왜 녹지 지역으로 해놨을까요? 어쩌면 하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녹지 지역으로 되었을 수도 있지만, 자, 이제는 하천에 가까이 있더라도 그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니까 뭐 하천 오염시키는 일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만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 녹지 지역이다 이상하죠. 그런데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양장동 143번지 땅이네요. 자, 저 땅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초인구 김양장동 143번지. 예,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보시니까 아까는 다 거의 이 땅이 전체가 다 이 색깔이었는데 요 색깔이 자연녹지 지역인데요. 지금은 전체가 다 거의가 다 일반 상업지역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투자를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상업적인 마인드로 이 땅을 좀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 이 땅에 지금 보시는 이 땅에서 자,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6층짜리 상가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6층짜리 상가 건물 지으면 임대할 게 있을까요? 글쎄요. 자, 여기에 제가 상가 강의할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유효수요였죠. 여기에 상가 건물을 짓는다면 누가 할까요? 북쪽의 사람들이 여기 상가 건물을 이용하려면 지금 여기 고가로 되어 있는 경전철이거든요. 이쪽 주거지 사람들이요,
경전철을 지나서 이 건물 이렇게 이용하러 와야 됩니다. 불편하죠. 이쪽 주거지 사람들은 여기 있는 상가 건물, 이쪽 시설물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쪽에 천이나 또는 용인 경전철 남쪽에 있는 수유수 여기 가기는 끝자락이죠. 그죠? 그래서 이래저래 보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가 어떤 특별한 상가 건물 지어서는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용도 지역은 상업 지역이지만 그럼 뭘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 나름대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서 한 6층 규모의 상가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개발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사례로서 부동산을 보는 안목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토지 마인드로 보자면 이렇게 끼어있는 녹지 지역들이 나중에는 용도 지역이 주변하고 맞춰서 가지더라. 그죠? 이 경우는 주거 지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상업 지역에 가까우니까 오히려 상업 지역이 되는데 녹지 지역에서 바로 상업 지역으로 점프업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녹지 지역에서 상업 지역이 되는 사례를 봤고요. 자, 그러나 또 상업 지역이 되고 나서 여기 상가 건물을 다시요. 상업 지역이니까 상가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 또는 상가 건물로서 위치를 봤는데 별로죠. 그러나 이 물건은 상당한 또 장점이 있는 게 지금 금학로라고 써 있는 곳에서 이렇게 보자면 경전철 아래로 이렇게 지나가서 보면 이쪽 너무 멀었네. 요 아래 땅입니다. 이 땅. 가시성이 괜찮죠. 그죠? 물론 이제 이 가시성에 의해서 뭔가 장사를 할 게 있을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예. 일반 상업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숙박시설 안 된다고 했죠. 다만 다음에 일반 숙박시설 또는 생활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공원 녹지 지형 지문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35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 시설물, 일반 숙박시설 돼 있죠. 자, 또는 차단되거나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35m가 되든지 아니면 공원 녹지 또는 지형 지문에 따라 주거지역과 이격되어 있든지 이런 말이잖아요. 다시 이따 한번 볼까요?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봤더니 하천에 의해서 주거지역, 여기 주거지역과 이격되어 있죠.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35m 넘네. 살짝 35m도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천에 의해서 주거지역과도 떨어져 있죠. 숙박시설 허가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기가 길게 내다보면 종합운동장 자리에 호텔도 들어오고 터미널도 들어온다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여기가 터미널로 개발이 된다면 이 터미널 쪽에서 잘 보이는 자리에 숙박시설이 어떨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겁니다만은 다른 어떤 상가 건물보다는 숙박시설로 좀 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종합운동장 송담대역이니까 역세권 상가니까 이게 역세권 상가로서 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게 역세권이 맞을까요? 자, 경전철, 여기 있는 경전철은요, 용인 경전철은 어디서 어디 가는 거냐면요, 용인에서 용인 가는 거예요. 용인 기흥에서 에버랜드 가는 겁니다. 용인 사람들이 에버랜드 갈 때 경전철 타고 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루에 5명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다 차 가지고 가거나 경전철 타고 가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경전철은요, 용인에서 용인을 다니는 거기 때문에 용인 시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이용하는데요? 아예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상가는 역세권 아니죠. 그죠? 이게 역 같은 역이에요. 역 같은 역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거 장난친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건 역세권이다. 이건 역 같은 역이 아니라 이거 역 같은 역이다. 이거 역세권 상가는 보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시간 된다면요, 제가 그 서울의 우이신설선이 개통을 해가지고 주변의 소매점 매출이 얼마나 바뀌었고 임대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즉 경전철에 의한 상권은 얼마나 더 좋아졌다면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요. 여러분이 기대치만큼 좋아졌는지 아니면 이 정도인지 그런 것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이 땅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점프업을 했고, 그리고 상업지역이 바뀌었으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상가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라고 봤더니 북쪽에 있는 주거지 유효수요랑 좀 떨어져 있고, 하천에서 아까 40m 떨어져 있었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상업지역에서 보자는 맨 끝자락이고, 그래서 6층짜리 상가 건물 짓는다. 여기다 6층짜리 상가 건물 지었을 때 뭐 병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것들 있을 때 이용자가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역 앞이라도 역세권이 아니다. 그죠? 그러나 터미널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숙박시설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정도 땅으로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혹시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